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다면체와 회전체에 대해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널비와 부피, 다면체,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관한 탐구 활동이 이제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3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하기 3번 원뿔의 전개도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또 원뿔의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를 다루는 것은 건널비인데 상당히 원뿔의 건널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다른 건널비는 이제 거의 초등 수준에서 다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피에서도 각뿔의 부피가 가장 어렵죠. 그래서 기둥의 부피나 이런 것들 쉬우니까 그런 걸 하고요. 구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다루는 시간이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취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성취 기준은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입체도형에서 뭘 다루는지 구체에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 기둥과 뿔과 뿔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건널비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발견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쉽게 느껴지면 아이들은 이런 것도 쉽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기둥, 원뿔, 원뿔대 모양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도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필요한 정보가 뭔가, 이거. 그러니까 이 정보가 중요하죠. 거기에 많은 선도 있고 면도 있고 뭐 각도 있는데 그중에 뭐가 필요하냐, 이게 그것을 알고 이들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뿔 같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검정 교과서에서는 기둥과 뿔의 건널비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기둥의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나요? 그랬어요. 그 삼각 기둥의 전개도를 가지고 그걸 이제 전개도를 보여주면서 넓이, 건널비는 이제 넓이와 뭐 이렇게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사실 2배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직사각형을 길게 보는 거예요. 직사각형 길게 보고 삼각형 2개 위아래해서 한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둥, 삼각 기둥 말고 사각 기둥, 오각 기둥, 또 이런 것들의 그 건널비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것이 질문이고 바로 밑에 가면 전개도로 구한다.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로 구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아이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이 직사각형으로 가는 거죠. 이 전개도에서는 기둥에서는 이렇게 이제 각 기둥도 옆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원기둥도 직사각형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교과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건널비, 이제 뿔에 대한 건널비는 어떻게 하느냐. 뿔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각뿔을 전개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가운데 있는 사각형 1개하고 삼각형 4개로 한다. 삼각형 4개로 해서 건널비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제 뿔의 건널비고요. 기둥과 마찬가지로 이제 뿔의 건널비도 전개도를 이용한다. 전개도를 이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개도를 이용한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뿔의 건널비도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다. 하는 일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게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이 부채꼴인데 이 원뿔의 전개도는 원모양의 밑면과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원모양의 밑면과 부채꼴 모양의 옆면으로 되어 있다. 이 부채꼴 요거죠. 요것이 아이들한테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책은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냥 부채꼴이다 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학습에서 어려운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밑넓이, 옆넓이 이렇게 말해서 과연 들리느냐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고민이었고 그 선생님 고민이 탐구하기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탐구하기 3번 원뿔의 전개도부터 다루는 겁니다. 기둥은 선생님 저도 기둥에 대해서는 그게 어렵지 않을 거다 가르치기인데 근데 이 원뿔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우선 두 개의 전개도를 보여주는 둘 다 틀린 전개도죠. 하나는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이게 옆면이 전개하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전개도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부채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모양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아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주고 둘 다 아닌 것을 한번 주어봤어요. 이 아닌 것을 주면 학생들의 반응은 뭐냐면 아 저게 왜 아닐까? 나도 저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반성이 돼서 아 결국 이것이 부채꼴이구나라는 것으로 가는 데까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종이컵을 이용해서 종이컵을 이용하란 말은 잘라서 실험이나 활동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거죠.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서 그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봐라 라는 겁니다. 하는 것이 2번이고 이렇게 한 이런 그 종이컵을 도입한 것은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 경험상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해설서로 가볼게요. 시행착오를 해서 시행착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개도를 학습하고자 했다라는 그 주어진 전개도를 오려서 원뿔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준비물로 이 부록에 있어요. 이것을 직접 오려서 하도록 다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꼭 하면은 안 만들어진다. 또 그럴듯한 전개도를 주고서 원뿔을 만들도록 하고 원뿔의 전개도를 추측해 본다. 그렇지만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될 거고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이제 모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모선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선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부채꼴이 돼야 되는데 부채꼴이 삼각형 안 되고 또 이 안으로 들어간 원목형은 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설명한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실제로 이제 종이컵 같은 이 종이컵을 자른 겁니다. 자르면 옆면이 이렇게 부채꼴이 돼야 된다. 근데 보세요. 그림 보세요. 그림에 보니까 부채꼴 우리가 보통 부채꼴 그리면 이 정도 그린다 정도. 근데 어지간한 원뿔 아주 뾰족한 거 아니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지금 책에 나오는 원뿔은 보통의 종이컵이에요. 책에 나온 그 원뿔이 그런 종이컵도 이 중심각이 거의 180도 가깝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 이 책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입니다. 원뿔의 전개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리면 안 되겠다. 이거 아주 뾰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한번 그림을 학생들이 이렇게 잘라서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거 경험을 해봐야 돼. 종이컵을 잘라서 확인해 봐야 된다. 아이들이 뭘 놀래냐면 이 중심각이 크다는데 놀래요. 그런 것을 꼭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학생들이 그린 여러 가지 전개도와 실제 원뿔 종이컵 잘 비교해서 보세요. 학생들이 그린 거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작은 거 그립니다. 이것도 별로 크지 않죠. 이거하고 실제 원뿔 그 종이컵을 자른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 중심각에서 그런 거. 그래서 주어진 전개도를 오려서 또 원뿔을 만드는 과정에서 1번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도록 한다.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평면도에서 부채꼴을 배웠기 때문에 그때 부채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준비학습 필요하다, 선수학습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탐구활동 직전에 부채꼴을 따로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채꼴은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원뿔의 전개도 나오는 부채꼴 중심각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면 고등학교에서 나중에 고등학교로 호도법을 이제 학습한 후에 정확하게 중심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뭐 지금도 찾을 수 있지만 호도법이 또 합니다. 그때도 중심각을 찾기 때문에 그리 연결된다는 거. 이게 중의력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 호도법 삼가함수로 가는 거죠. 그 부분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이제 근데 이 4번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하는데 정말 이제 이것들을 시간이 부족하면 4번 같은 건 스킵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정말 원뿔에 대한 감각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많은데 고깔모자를 가지고 고깔모자를 이제 있는데 짝과 서로 다른 고깔모자를 택해서 모는 종이에 전개도를 하나씩 그리고 주어진 모는 종이에 두 가지 전개도를 그릴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려라. 근데 그러니까 짝하고 해서 두 개 둘 중에 하나를 서로 이제 다른 걸 골라라.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것도 다 뒤에 있으니까 부록에 있으니까 가위로 잘라서 원뿔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자. 이건 참 뒤에 부록이 아니고 여기다가 전개도를 그려라. 전개도를 그렸는데 그 전개도로 네가 생각하는 전개도로 그려서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 원뿔 모양이 나오는가. 근데 안 만들어져요. 애들이 안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전개도를 수정해라. 지금은 현재 아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중심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관에 의해서 이제 해보는 거고 중심각을 지금 찾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애들이 비례식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두 개는 고깔 A와 고깔 B는 뭐의 차이냐면 모선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6cm.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하나는 3cm, 하나는 4cm. 얘가 조금 더 넓어요. 4하고 이게 3인데 4하고 3만 돼도 이 고깔이 확 가라앉죠. 모자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못지않게 전개도에서도 이 중심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자, 이 그림은 풀이를 봐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그리는 시행착오를 이제 학생들이 많이 겪게 되고 그 전개도를 통해서 하는데 전개도를 아이들이 그렸어요. 그리면 중요한 건 중심각입니다. 중심각의 크기를 몇 도로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정확히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한번 친구들과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 활동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해답을 봐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답안을 탐구활동 의도를 먼저 볼까요? 해설서에 가서 탐구활동 의도를 보면은 학생들이 원뿔의 전개도를 그릴 때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인 원의 둘레 길이가 일치한다. 이거는 그려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문제고 특히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가 180도를 넘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그려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180도보다 큰 중심각을 가지는 걸 상상을 잘 못해요. 지금 주어진 그림 중에 이 고깔 A는 240도예요. 중심각이. 고깔 B도 180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80도가 아닌 180도보다 작은 원뿔이 별로 없다는 거 오히려. 대부분 다 고깔은 180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에 따라서 원뿔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다음 원뿔의 전개도를 그릴 때 모선의 길이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사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걸 다 세 가지를 고려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독립적이지 않다. 부채꼴의 중심각 크기는 이미 정해진 뭡니까? 밑면의 원의 반지름, 모선의 길이 이 두 개죠.
이 두 개에 의해서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종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선 정해졌어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게 부채꼴의 중심과 크기는 독립적이다, 종속적이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상 답안 보겠죠. 예상 답안. 자, 이 고깔 A는 240도예요. 240도. 그리고 고깔 B가 180도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아이가 별로 없습니다. 짐작으로 그린다던가. 대부분 학생들은 부채꼴의 전개도를 옳게 그리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경우는 우선 전개도를 어떻게 그렸는지 점검하고 뭘 수정해야 되는지를 논의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가 뭐겠습니까? 밑면의 원의 둘레, 원주죠. 원주와 이 부채꼴의 둘레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는 독립변수가 밑면의 원의 반지름, 그다음에 모선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학생들이 그린 거예요. 뭘 그렸어요? 이거는 둘 다 이제 중심각의 크기, 이걸 고려하지 않은 거죠. 중심각의 크기를 그냥 지 멋대로 이제 그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건 뭡니까? 중심각 크기를 이제 애들이 구하긴 했어요. 240도 계산합니다. 애들이. 180도 계산하는데 실제로 그림은 몇 도예요? 한 150도밖에 안 되죠. 이거는 몇 도입니까? 한 60도 되겠죠. 이렇게 아이들은 제대로 구했지만 이 중심각 크기는 옳게 구했지만 그림은 이제 잘 못 그리는 현상,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이가 능히 존재하고 우리 교실에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제 2번에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모든 정리를 볼까요? 원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을 이루는 원의 둘레 길이가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정보냐?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둥과 뿔의 부피로 가볼게요. 기둥과 뿔의 부피. 이제 지금까지는 건널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부피를 갑니다. 부피.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똑같이 건널비와 부피를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우리는 부피를 따로 뗐고,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하냐?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 뿔의 부피는 관찰을 해야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뿔의 부피를 논리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뿔의 부피를 어떻게 구하냐 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3분의 1이다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적분을 통해서 지도가 됩니다. 적분에서. 중학교에서는 그것을 계산적으로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고 실험적으로 대략 3분의 1이다. 넣어봤더니 3번 들어가더라. 이런 거죠. 다 실험이. 그래서 우리도 교과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실험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교과서는 이제 생모래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모래로 이제 사각뿔에다가 채워가지고 모래를 가득 채워서 사각뿔에 사각 기둥에다 부으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밑면이 합동이고 높이가 같은 이런 사각 기둥에 이제 3번을 부으면 가득 채워진다. 이것을 직접 실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행이고요. 실험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도 마찬가지. 원뿔에 대해서 원기둥과 같이 똑같이 해서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서로 다른 생모래를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딱 3분의 1씩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뿔의 부피는 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이 공식은 실험에 의해서 실험에 의한 정당화된 공식이다. 이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약점이죠.
자, 그럼 수학의 발견도 똑같이 했어요. 수학의 발견에서는 실험 준비물 아크릴 사각형 모양, 사각형 이제 사각뿔 모양, 사각 기둥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서 그런데 실험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1번 문제를 넣었어요. 1번 문제는 교과서가 없죠. 1번 문제 같은 거는 초등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이걸 어림학이라 어림학. 나눗셈이나 곱셈에서 대략 답이 얼마쯤 될 건지 어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반올림 해가지고 큰 숫자로 만들어서 몇 배다, 몇 배 될 거다라고 하고 이제 정확한 수치로 계산했는데 그것과 비슷하면 이제 답으로 인정하는 그런 그 어림하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1번 어림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몇 배쯤 될까, 몇 배쯤. 자, 눈으로 보면 이게 몇 배쯤 될 거라고 보이세요. 보통 저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2배 내지는 2.5배일 것이다. 이걸 3배로 보는 학생이 있을까?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그 관념에서 이런 입체 도형을 시각적으로 부피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배나 2.5배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가 2배라고 했는데 내가 2.5배를 했는데 왜 3배일까?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수업인 거죠. 거기서 수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번 문제는 몇 배쯤 될까요? 추측하고 이유를 써보자. 이유가 별거겠어요. 내 눈찜작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꼭 이유를 써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 가면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이제 물을 채워서 한번 해봐라. 물을 채워서 몇 번쯤 할 것 같냐. 이제 이거 실제로 해보는 거니까 물을 부으면은 몇 번이냐, 3번이다라는 것이 이제 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험합니다. 수학의 발견에서는 부록에다가 이 전개도를 줬어요. 사각뿔의 전개도인데 이 뿔을 가지고 이제 전개도를 하는데 한 친구가 2개씩 만들어 보자. 그러면 모둠에서는 8개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실험에서는 6개만 필요한데 6개가 필요할 때 6개만 주면 답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8개를 만들어 한 거예요. 아이들은 6개 가지고 딱 이 실험을 완성했는데 2개가 남으니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노린 겁니다. 고민. 그럼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근데 6개를 주면 딱 맞으면 끝났다. 그게 왜 맞았는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실험이 끝났으니까 정당화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으로 되는 거죠. 좀 더 깊이 있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인데 다소 직관적인 이 부분이 그렇지만 어쨌든 남겨서 고민시키자라는 뜻으로 한 친구가 2개씩 그러면 4명의 모둠이면 8개가 나오니까 8개로 이 작업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3개를 붙이면 만들어진다. 그리고 사각뿔 하나는 전체의 3분의 기둥의 3분의 1이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3분의 1이라는 답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각뿔의 부피입니다. 1번에서는 추측하더라. 추측. 어림학이라고 했었죠. 2번에서는 실험을 했다. 실험. 부었다라는 것이고 또 3번에서는 이제 사각뿔을 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드는 그런 활동이다. 이거는 물을 붓는 활동하고 다른 각도에서 기둥과 뿔의 부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구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교과서 공식을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쁘게 색깔별로 하면요. 이렇게 3개를 모으면 딱 정육면체가 됩니다. 사각뿔 3개입니다. 이렇게. 그 학생들은 2배 또 처음에 어림할 때 3배 또는 2.5배 등 다양한 추측이 가능해요. 다양한 추측. 그걸 가지고 수업을 끌고 가셔야 되고요. 수업 노하우로 할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이래서 일본에서 그 기둥의 부피가 뿔의 부피 2배라고 추측한 학생이 의외로 많다. 2배. 손들라면 2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부피 개념이 눈으로 쉽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부피는요, 공간 감각이 필요합니다만은 인간은 공간 감각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많은 보고서가 있어요. 어쩌면 정확히 3배라고 추측하는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3배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거는 수학적으로 보는 것이죠. 시각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2배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가지 체험을 하죠. 통해서 뿔의 부피가 기둥의 3분의 1임을 깨닫는 거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물을 붓는 활동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이제 3에서는 접어가지고 정육면체를 거꾸로 만드는 거죠. 접어서 만드는 거예요. 활동을 해볼 만하다. 학생들은 사각뿔 3개를 붙여서 정확히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 장면에서 감탄사가 나올 수 있다. 딱 맞아 떨어지니까.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보면 사각뿔을 딱 3개만 만들게 하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 마찬가지라서 여유 있게 8개 만들어졌다. 이제 3의 배수면 이제 3개면 1개, 6개면 2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3의 배수로 이제 하도록 했는데 8개는 이제 남으니까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이번 단원을 정리하자면 이제 건널비와 부피인데 건널비를 먼저 여러 도형을 다루고 여러 도형이라는 것은 이제 다면체와 회전체죠. 그다음 부피를 따로 떼서 다면체 부피와 회전체 부피를 따로 다루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해봤는데 주로 뿔에 대해서 해봤고 그다음에 원뿔의 전개도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사각뿔 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수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 단원이 통계인데 통계는 또 내용이 다르니까 우선 여기서 이제 입체도형 연수는 다 단원 마치고 11단원, 11단원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8시 43분인데 8시 53분에 통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쉬고 오겠습니다.